여러분 안녕하세요.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저는 1교시를 맡은 국어의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EBS는 사회적 책임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제가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EBS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세상에서 EBS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때처럼 실감이 나는 경우가 없네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들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EBS IE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면서 벌써 이렇게 인사들 막 올려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했어요, 뭐 올라오고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이별원 학생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뭐 이렇게 인사도 올려주고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9시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보통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1교시에 학교에서 우리가 등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모니터 앞에 앉았을 거고요. 저도 1교시 수업 들어가는 심정으로 출석부 옆에 끼고 들어가는 심정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이라는 주제로 1교시, 2교시, 3교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라는 주제로 1교시, 2교시, 3교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는요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1교시는 문법 실력의 자가진단 키트라고 해서 나에게 문법 실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만히 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고, 그렇다면 나한텐 뭐가 필요한 공부겠구나 라는 것을 함께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요 개념으로 긴급 처방 이래가지고요 급하게 기초 개념들을 수혈해야 할 처방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아주 쓸모가 많은 기본적인 문법의 개념들을 공부함으로써, 문법은 사실 그렇죠,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2교시에서 설명할 것들 1, 2, 3교시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되겠고, 혹시 문법에 꽤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듣고 또 한 번 다져두면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개념들로 오늘 1, 2, 3교시를 꽉꽉 채워 놓을 테니까요. 3교시에 가서 개념과 문제로 면역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3교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2교시에는 긴급 처방, 3교시에는 면역력 강화, 이렇게 1, 2, 3교시의 문법을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은 없나요? 있는데 아마도 이거 내일이든가요? 모레든가요? 이렇게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즐겁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할 내용들 미리 학습지 만들어 가지고요 교환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출력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빈칸도 제가 만들어 놨고요. 들으면서 이제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함께 풀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EBS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 EBS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자잔, 어우 이쁘다. 자, 한두 달 뒤에는 아마 인싸 가방이 될 것 같은 이런 예쁜 디자인 가방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이 안에는요, 이야, 이런 게 들었어. 막 선물로 짠! 이거 클로즈업 해야 되나? 와, 이 핫하다는 아이템, EBS 자이언트 팽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밀봉된 상태라 제가 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도 EBS의 그 뭐죠?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EBS의 또 연필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쫙 5자루가 들어있네요. 와, 이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선물 세트를 각 교시마다 1, 2, 3교시에 한 명씩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제가 선정해가지고요. 그 학생 즉석 홈쇼핑이라고? 홈쇼핑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기 위한 거예요. 제일 열심히 제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런 학생 선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번 시간 끝날 때 제가 아무개 학생 주소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EBS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할게. 됐죠? 자, 그럼 준비되나요? 그럼 이제 우와 갖고 싶다. 맞아. 대박적.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교시, 즉 오늘의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의 첫 번째 시간,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의 1교시, 문법 실력의 자가진단 키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스텝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요, 상황의 심각성입니다. 약간 진지한 모드로 들어갑시다. 문법,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분야입니까? 맞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여러분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기출을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독서와 문법이 현재 이 어려워진 불수능 국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핫한 마그마 분야가 바로 독서와 문법이에요. 맞죠? 독서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융합 세트를 중심으로 한 그 킬러 문항, 킬러 세트들이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5문제 모두 다가 다 킬러 문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문법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에게 있어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기본기를 찬찬히 잘 다진 학생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여러분 교환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출력을 못한 학생들도 제가 최대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뭐 흰 종이 하나 옆에다가 놓고 필요한 내용들 메모하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자, 2017년 9월 모평에 말이에요. 제가 약간 문제를 바꿔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인가 하면요. 이제 제가 이 문제 설명한 다음에 좀 이따가 퀴즈도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지금 교환이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밖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스텝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막 거의 뭐 전쟁터 비슷해요 지금.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2017년 9월 모평에 제가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데 길게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 상황을 대화로 진행한 그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살짝 변형해 봤습니다. 오늘의 그 상황에 맞게요. 봅니다. 보기 1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보기 1에서요. 단어 형성 방법을 설명을 해놨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제 곳곳에서 점검해가면서 갑시다. 알고 있겠지만 문법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단원은요. 오늘 1, 2, 3교시에 자꾸 반복될 이야기입니다만 의문 단원, 단어 단원, 문장 단원입니다. 맞죠? 자, 그 세 단원 가운데 단어 형성 방법에 관한 거니까 두 번째 단어 단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저랑 열심히 같이 문법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제가 이 세 단원에게 금, 은, 동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죠? 여러 차례 수여했습니다. 혹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댓글 올려줘요. 금메달이 무슨 단원입니까? 금메달은요. 세 단원 가운데 있는 단어 단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앞에 의문 단원, 뒤에 있는 문장 단원에 수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단어 단원이다. 단어 단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스태프분에게 얘기할게요. 여기 저기 댓글 나오는 창이 꺼졌어요. 점검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또 라이브의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요거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죄송해요. 라이브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단어가 형성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을 여기다가 제기를 하죠. 나왔네요. 단어 영향이 제일 커서 좋습니다. 허, 별, 리 학생, 민, 별, 우 학생, 그죠? 박, 별, 혁 학생. 단어요, 단어. 역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많아.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 가운데서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유형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논도 명사고요. 밭도 명사죠. 불도 명사고 고기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논밭, 불고기 이렇게 이게 합성해서 하나의 명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 1번입니다. 2번,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너다, 건너고, 건너니, 건널, 노리다, 노리고, 노리니, 노림, 섞고, 섞지, 섞어. 오케이?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뒤에 명사, 목, 수, 찌개 이런 것들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 이런 아이들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됐죠? 얘랑 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세 번째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 즉 섹시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 그걸 꾸며주는 관형사인 새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새색시라는 합성 명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아, 좋았어. 누가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서 금도끼 써줬는데, 금도끼는 어떤 경우가 있어? 금도끼는 1, 2, 3, 4 중에 어떤 유형? 금도, 도끼도 명사니까 1번 유형. 맞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 갑니다. 앞말과 뒷말의 일부 음절만 따서 합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건데, 인터넷 강의 그러면 인강, 요새 인터넷 강의라고 굳이 다 발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인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때 이 모평 문제 때 처음 본 말이에요. 사실은 별로 쓰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요. 컴퓨터하고 원시인 해가지고 컴퓨터의 컴, 그 다음에 원시인의 시인 합쳐가지고 컴시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시를 쓰는 사람인가? 근데 어쨌든 컴시인이라는 말, 이렇게. 이건 뭐예요? 앞말과 뒷말 합성할 때 이 두 말의 일부분만을 달아서 떼어서 이 합성 명사를 만드는 경우를 얘기하죠. 중요한 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예로 등장한 모든 말들은 다 품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품사가 명사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명사인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유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1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을 주고 그거의 사례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갑니다. 그러면요, 보기 2로 갈게요. 컴시인, 컴퓨터로 시. 네, 맞습니다. 자, 네 가지 경우 보이시죠? 그럼 봅니다. 갑니다. 자, 요거 여러분 아직 보지 마세요. 요거 반응률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따가 이거 어떻게 하지? 가릴 수 없네.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교환을 다운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자, 1번 기억 리을, 2번 제가 이거 써드리겠습니다. 디귿 미음,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미음, 그 다음에 5번 뭐냐면 니은 리을 미음. 오케이? 잠깐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반응률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일부러 이렇게 종이로 자기 모니터에 그 부분 가려. 자, 골라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방법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여러분 많이 쓰죠? 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줄여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쓰고 이럴 때 쌤이 알려줄게, 뭐 쌤이 말했잖아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꼭 이렇게 구지식하게 쓰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 쌤이라는 말이 그냥 이 말 자체도 예쁜 말이니까 막 샘물 할 때 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요, 제가 묻습니다. 1, 2, 3, 4 좀 전에 나왔던 이해 중에 들어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을 쌤이라고 줄인 것은 아까 좀 전에 다시 수시로 왔다 갔다 할게요. 이 중에 1, 2, 3, 4 중에 있어요? 없다고. 그럼 얘는 탈락이야. 이건 쉬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섞어서 얘기할게요.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선지,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격하게 반응률이 낮았던 거 보이십니까? 이거 2%, 3%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기출 문제집들에 우리 그 EBS 기출의 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 문항별로 선지 반응률들이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들에서 이 반응률이 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얼만큼 어려웠구나, 요런 오답지는 얼마나 매력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골라온 건데요. 보세요. 기억이 들어있는 선지들 1번, 3번의 경우 2%, 3%라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실제로 고른 학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숫자는 뭡니까 선생님? 그냥 안 보고 쭉 이른바 기둥 세우는 아이들 있죠. 그냥 1번 다, 또 3번 다 이렇게 표시하는 아이들만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푼 학생은 기억이 들어가 있으면 1, 2, 3, 4의 그 아까 앞에 사례 중에는 안 들어간다는 건 충분히 안다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들도 아마 1번은 고르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 갑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나왔던 사례 중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리을도 그냥 제외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리을 들어있는 거 1번이니 또 5번이니 5번도 보세요. 리을 들어있으니까 6%밖에 안 됐잖아요. 이건 거의 의미 없는 수치란 얘기거든. 됐죠? 그런데 나머지를 두고 잘 생각합시다.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살아있는 아이는 얘하고 얘일 거야. 그쵸? 그럼 딱 보니까 디귿 미음은 일단 합격인 것 같아. 생각해 볼까요? 디귿.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하는 건요. 사대 한 거니까 아까 인터넷 강의의 인강 한 거랑 똑같으니까 사대. 좋았어. 디귿은 충분히 잘 고를 수 있어요. 아주 쉽죠. 그죠? 문법에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이 디귿이 맞다는 것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 좋았어. 그 다음 미음 갑니다.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냉면은 명사고요. 앞에 비빔이라는 말은 뭔지를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지. 그러면 디귿이 앞에 얘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단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요. 비비다, 비비고, 비비니, 비비어. 비빔. 이게 용언의 활용형 비빔에다가 냉면을 결합해서 만든, 즉 앞에 사례에서는요. 아까 사대라는 게 4번 유형이었다면 비빔냉면이라는 것은 여기 용언의 활용형, 여기 노림수하고 제일 가깝겠지. 그죠? 왜냐하면 건널, 섞어 이런 것하고 달리 노림이라는 건 노리다, 노리고, 노리니, 노림이라고 명사형을 만든 다음에, 즉 활용형 중에서도 특히 명사형 뒤에다가 명사를 결합한 거니까 제일 비슷한 거 비빔, 비비다, 비비고, 비비니, 비빔 해가지고 요거 2번 사례에 해당하겠구나 해가지고 디귿 미음 골랐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제 디귿 미음 합격, 디귿 미음 합격. 관건은 뭐가 됩니까? 니은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잖아. 맞죠? 그러면 니은 봅니다.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 너무 위로 빨리 올라간다. 지금 비빔냉면을 또 줄여서 비냉하는 얘기했는데 좋네요. 맞아요.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또 아까 인터넷 강의 줄이듯이 또 비냉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우리 물냉, 비냉 우리 많이 쓰니까 그것도 그런 식의 자세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문법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이고 언어에 대한 탐구가 뛰어난 학생이에요.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좋았어. 지금 이벤트 당첨 그 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방금 그 학생들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게 니은 개하고 살구를 합쳐가지고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하면요. 요게 뭐라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 요게 개, 살구, 명사 더하기 명사.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유형 명사에 명사가 결합한 유형 논과 밭, 풀과 고기. 마찬가지로 개와 살구 그래가지고 개살구. 얘도 1번 유형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덜컥 4번을 딴 하고 골랐다는 얘기지. 몇 퍼센트의 학생이? 무려 62%의 학생이.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맞았어요. 좋아요.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겠습니까? 이게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해주는 사례로 제가 들었겠냐고요. 아니지, 그죠? 자, 좋았어. 답, 제대로 된 답은 이쯤 되면 알지. 2번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4번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2번이 답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니은은 탈락해야 돼. 얘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별솔 학생, 개는 접두사 이렇게 해줬어요. 좋았어요. 이별연 학생, 개살구가 뭐죠? 이랬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전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벤트 오늘의 이 1교시에 아까 보여줬던 이 선물을 받을 학생 선정하는 퀴즈를 낼 테니까 제가 그러고 이제 정답 올라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자가진단 키트로 삼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왜 니은이 아까 나왔던 명사 더하기 명사의 사례가 아니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퀴즈.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자, 정별현 학생 좋았어. 좋았어. 잘 가까이 왔는데요. 개살구는 파생어죠? 라고 좋았어요. 오별연 학생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100%의 답은 아니에요. 왜 그걸 쉽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개살구는 맛없는 살구 좋고요. 줄임말도 합성명사인가요? 명사 인터넷 강의 합쳐가지고 하나의 인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합성명사로 본다. 그게 이제 아까 4번 사례였습니다. 자, 접두사구나. 자, 이런 깨달음의 순간 좋습니다. 근데요. 자, 아직 정답 안 나왔어요. 개살구라는 것이 왜 파생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파생명사라서 왜 파생명사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냐고. 오! 김별연 학생 9시 21분 12초에 글 올려준 학생. 저 학생 이따가 저걸 뒤집을 만한 활약상이 나오지 않는 학생 않는 경우에 김별연 학생을 이벤트에 당첨자로 할까 합니다. 물론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가 진행되다가. 왜? 지금 김별연 학생이 답을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김별연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때문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붙임표 때문에요. 소름. 그렇게 손쉽게.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니? 작대기. 작대기는 너무 없어 보이는 이름 아니니? 작대기가 뭐야? 붙임표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저 붙임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제가 왜 이것만 보고도 바로 니은은 탈락돼야 돼서 답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 들으세요. 요렇게 이걸 지금 형태소 분석을 해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개살구라는 말을 형태소 분석했을 때 살구하고 여기 개에다가 요 붙임표를 붙여놨다는 얘기는요. 요 붙임표는 어디에다 붙이는 거지? 아는 사람? 요 붙임표는 뭐에다 붙이는 거야? 저 붙임표가 붙어 있으면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댓글 하이픈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이픈 허락할게요. 붙임표. 우리말에 관형사의 구는 존재하잖아요. 이건 무슨 거에 대한 대답인가? 자, 요 붙임표는 어디에 붙이는 거라고? 붙임표가 붙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이해할 수 있죠? 좋았어. 안별원 학생이죠? 답을 말했어요. 혼자 쓰일 수 없다라는 말. 아주 정확한 100%의 개념 용어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답은 이야기한 셈이죠. 뭐? 의존 형태소야. 이게 붙임표가 뒤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얘 혼자 못 쓰고 뒤에 무슨 말 앞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그 말 앞에 붙임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자기 혼자 못 쓰고 무슨 말 뒤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혼자 쓰이지 못하는 형태소인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의존 형태소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물론 심화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말의 의존 형태소에는 뭐가 있죠?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또 접사, 조사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의존 형태소 가운데 조사를 제외하고, 조사는 약간 좀 특이한 애잖아요. 걔는 좀 따로 놀아. 조사 빼고 나머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나 접두사 전미사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붙임표를 달게 돼 있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살구라는 말은
합성 명사가 될 수 없다, 합성 명사가 아닙니다라는 걸 평가원이 문제에다 아예 여기다가 박아준 거예요. 이 표시를 함으로써, 즉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아니라 명사 앞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접두 파생어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선 합성 명사의 중에서 그 중에 앞에 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걸 떡하니 니은도 포함을 시켜놓은 걸 보면 62%나 되는 학생이, 그 학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미리 풀어서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처음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아까도 막 그랬는데 4번을 답으로 보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말해줘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학생, 4분의 1 조금 넘는 학생만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힌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문법은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실력은 심각해요. 우리 함께 기초 잘 잡아가지고요, 이런 명시적인 힌트를 주고, 자, 공부했니? 좋았어. 그럼 이 문제 거저 먹어라, 옛다 하고 준 걸 덥석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어. 됐죠? 그거 하자고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 여러분 출석 체크하는 거고요. 저랑 함께 실력 다져나가는 겁니다.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 맞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거 제가 꿀팁, 라이브로 꿀팁으로 드립니다. 정답 2와 오답 4를 고르는 학생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렇게 개, 이렇게 붙임표가 붙어있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의 변별점에 대한 이해 여부. 그 변별점이란 건 뭐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뒤에 붙임표가 있으면 얘는 접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죠. 접두사 개의 의미 보세요. 야생상태,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개살구가 이런 거예요. 아까 개살구 뭐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죠. 질이 떨어지는 야생상태의 그런 살구를 개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이라는 의미의 개도 있습니다. 개꿈. 개꿈이 진짜 개가 나오는 꿈일 경우에는, 개 나오는 꿈을 꿨어. 그때 뭐 그걸 만약에 개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접두사가 아니죠. 그때는 명사 멍멍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정도가 심한이라는 걸로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별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법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막 막지도 못할 것 같은 게, 개 재밌어, 개 웃겨 막 하는 거 있죠. 요거의 의미가 그렇게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정도가 심한. 물론 그게 이제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그 새로운 문법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근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정도가 심한. 자, 됐죠? 그렇다면 이제 스텝 1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끝났고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 자가진단 키트였죠. 근데 그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공유해 본 것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맞춤형으로 제가 지금부터 제공해 드립니다. 이 키트를 가지고 자기의 실력이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갑니다. 2014년 6월 모평에 B형에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볼게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다라고, 어디에 들어서다 해야 되는데 잘못된 표기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들어서다. 그 발음이 들어서다로 나기 때문에 잘못 표기라는 거야, 이렇게. 즉 이 얘기는 소리대로 표기하면 안 되는데 소리대로, 발음대로 표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표기가 된 경우에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읽어? 그렇지라고 발음이 이렇게 되니까 쓸 때 이렇게 해서 그렇지라고 쓰는 경우도 많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경우들 많은데, 인터넷에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알지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인터넷에서 막 치는 게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리라는 거 알아요. 물론 이게 올바른 표기가 이거라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알죠? 그죠? 그죠? 몰랐어요 선생님 이런 사람 있으면 솔직히 고백해. 알 거예요. 근데 해돋이도요, 이거 올바른 표기인 거 아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표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거 딱 보고요, 이거
맞춤법의 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뭐하고 관련된 문제일까요?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맞죠? 자, 음운 변동 가운데서 제가 묻겠습니다. 답 빨리 올려보세요. 기역에 해당되는 건, 즉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표기하는 이 경우는요,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건 어떤 현상입니까? 뚠뚠 뚜루든 뚠뚠 뚜루든 있잖아 여기 연음 현상이라고. 그죠? 여기 받침이 이 뒤에 여기 이응은요,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이응은요, 이게 이응 실제 자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빈칸이에요. 오케이? 이 어라는 음절은요, 그냥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앞 글자의 받침이 이어져 가지고 연음이 일어났어. 들어서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연음은 음운 변동이다 아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그냥 암기할 대상이 아니야. 제가 늘 문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하죠. 이걸 왜 이해가 가능한 얘기로 제가 설명하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음은 음운 변동일 수가 없는 게 음운이 디귿, 리을, 시옷, 디귿, 이런 음운들의 결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 이 음운 자리에 이리로 이어져서 원래 발음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음운의 변동은 A와 B 사이에 음운의 변동은 없어요. 음운은 그대로라는 거야. 자, 개수로도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음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음운이고요. 음운의 변동에 개수 변화도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개수 변화 안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도 있잖아요. 선생님, 음운의 교체요. 이게 교체됐나요? 뭐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됐죠? 받침에 있는 이응만 자음인 거예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운이 아닙니다. 자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니은은 뭡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지로 발음되는 이유는 뭐죠? 이건 무슨 현상이라 그래? 이건 거센 소리 듣기라고. 격음화라고 하죠. 맞죠? 음운의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가운데 뭐? 축약에 해당되는 거야. 맞죠? 그럼 디귿은 뭐예요? 해도지. 이건요? 해도디라고 그냥 이 연음이 일어나면 해도디 돼야 될 건데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로 발음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뭐라고요? 구개음어라고 해요. 맞습니까? 치조음인 드 소리가 경구개음인 즈 소리로 이모음 앞에서 바뀐 거 구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답을 골라볼게요. 기역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맞습니까? 띵동. 2번, 기역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이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땡. 그쵸? 만약에 2번이 맞는 선지이려면 어떻게 될까? 기역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연음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는 이런 거겠지. 만약에 이렇게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맞는 진술이 되는 거야. 맞아요? 왜? 연음하니까. 이걸 연음하면 높이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걸 2번은 틀려서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근데 여기에 높이다를 높이다로 잘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못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답해봐요. 시간 조금 걸리네. 이 사람은 뭘 실수한 거지? 왜 이렇게 잘못 적은 거죠? 이 사람은요, 높이다만 자꾸 쓰지 말고 이걸 왜 잘못 썼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 쓰는 사람은. 최별호 학생, 수능 포기할까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준비한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높이다를 높이다로 잘못 쓰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높이다라는 게 높게 만들다라는 뜻 아닙니까? 즉, 이가 뭐예요? 사동. 오, 좋았어. 전별진 학생인가요? 너무 빨리 넘어가. 이거 있잖아요. 글씨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개수가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너무 빨리 올라가. 전별진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사동접사를 착각한 거예요. 즉 이희, 리기, 우구, 추 7가지의 사동접사 가운데 높다에 결합할 수 있는 사동접사를 이가 아니라 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이 기억의 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답이 2번입니다. 3번 가죠. 니은은 거센 소리 듣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맞네요. 아까 우리 봤죠? 그 다음 니은과 같은 예로 얽혀로 잘못 적는 경우 보세요. 이거를 얽혀로 잘못 적는 경우 뭐예요? 이 기억이 히읗하고 만나가지고 키읔이 된 거니까 이게 자음 축약, 즉 음운 축약에 거센 소리 되기 이러는 거 맞죠? 띵동. 좋았어요. 5번 디귿과 같은 예로 금부티 안 쓰고 금부치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대로 금부치라고 적었어. 이것도 역시 뭐예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네.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되는 거나 디귿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되는 거나 같은 구개음하니까 띵동. 좋았어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됐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자가진단 키트라고 얘기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오케이? 물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틀을 만들어 봤어요. 답해 보세요. A, B, C, D, E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생각해 볼까요? 선지를 보기 전에 좀 전에 기억에서 디귿의 발음에서 일어난 변화의 이름을 알았는가? 즉 문제 딱 보고 선지 들어가기 전에 아 연음, 아 이거 거센 소리 되기, 아 이거 구개음과 관련된 거구나 이걸 알았는가? OX 답해 보세요. 그래서 A 문항에서 O인지 X인지를 결정하십시오. 됐어요? 두 번째 B는요. 1번에 나온 연음이란 말의 의미를 아는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연음의 의미를 원래 알고 있었는가를 생각하세요. 지금 듣고선 이제 알게 됐어요 하는 사람 말고요. 세 번째 C요. 2번 선지에서 높히다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왜? 이와 히 원래 이로 적어야 될 사동접사 골라야 될 것을 히로 잘못 선택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걸 제 설명 듣기 전에 알고 있었느냐를 제가 OX로 묻고 있습니다. 맞죠? 어우 좋아요. 신, 별, 희 학생 전부 다 동글동글동글동그라미래요. 기초가 돼 있는 학생이에요. 자 D는요. 4번에 얽혀의 발음을 적고 음운 변동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그죠? 거센 소리 되기 얽혀라고 되는 거. E는요. 디귿의 해도지와 5번의 금부치를 형태소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요건 약간 어려울걸요? 해도지 예를 들면 해 하고 돛다의 돛 거기에다가 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명사인 거고요. 이 해에다가 돛다의 돛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가라는 겁니다. A, B, C, D, E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가진단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A 또 B 그 다음에 D가 이게 X였던 사람 세 개 다이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라도 X였던 사람은요. 음운, 단어, 문장 세 개의 단원 가운데 음운 단원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A, B, D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O라고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갑니다. 요게 X였잖아요.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겠다. 자, 요게 X였잖아요. 요거 형태소 분석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걸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이 사람은 단원 금메달이 구멍 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다음 요거 있죠? C 높이다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해서 이게 X였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단원이 구멍 난 걸까요? 문장 단원. 오케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봅니다. 각각의 발음에서 일어난 연음과 거센 소리 되기와 구개음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연음이라는 것이 음운 변동에 안 속한다는 것도 기본 공부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얽혀, 거센 소리 되기 이거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가? 이런 것들은 음운 단원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단원의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념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쳤을걸요? 그
근데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못한다. 이게 어떤 구조를 지닌 낱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단어 단원이 구멍 뚫린 거고요. 이건 뭐? 아까 A, B, D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은 동메달을 못 딴 사람인데 이거 못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못 딴 사람이에요. 자, 요건 뭐라고? 은메달, 문장 단원. 사동 표현. 물론 사동이 문장 단원 전체 중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뽑아놓은 거죠. 사동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래서 이일리기 우구추 가운데 둘이 서로 다른 접사라는 것을 지금 그걸 파악을 명확히 못했다. 그 사람은 문장 단원에 문제가 있는 거. 한별원 학생인가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랬는데 채워나가면 됩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 괜찮아. 채워나갑시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각각 단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1, 2, 3교시에 해야 될 일이다. 제가요. 스텝 3 단원의 얼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벌써 1교시에 이렇게 금방 간다. 그죠?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하고 이러면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대상이 몇 학년인가요? 1, 2, 3학년 전체 다예요. 제일 시급하기로는 3학년이지만 1, 2, 3학년 전부 다에게 기본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원의 얼개 머릿속에 딱 잘 집중하고 들으세요.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2교시에서 좀 더 상세화해 나가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봅니다. 먼저 동메달 의문 단원은요. 머릿속에 3가지가 큰 덩어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의문의 개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니 의문이니 음절이니 하는 어떤 용어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 및 체계 해가지고요. 분절음은 3가지, 비분절음은 하나. 장단, 소리의 길이. 분절음은 자음, 모음, 반모음. 이 각각에 대해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큰 틀.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종류와 체계.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한 문제, 의문 변동. 그래서 교체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음절의 끝소리 교체,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탈락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은 자음과 관련된 것이고 의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은 모음에 관련된 탈락입니다. 오케이? 첨가 2가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자음이 첨가되는 거고 모음이 첨가되는 거예요. 축약은 1가지, 거센 소리 대기. 오케이? 자, 요렇게 이 개념을 딱 정확하게 잡으면 동메달 따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알고 있겠지만 얕은 화작 깊은 언어라는 개념 강의에서요. 제 6강에서 7강 안에 정리했고 8강에서 문제풀이만 의문단원 집중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화작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제 18강에서 요 의문단원의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두 번째, 단어 단원 금메달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제 4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3가지로 요 개념을 요 구조 안에다 넣을게요. 잘 보세요. 단어의 구조,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단일어 복합어 나올 때 아까 합성어, 합성명사 문제 처음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어의 복합어의 경우에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고 각각 이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또 접두파생어, 전미파생어 같은 것들 이런 개념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알아야 돼. 큰 틀에서 단어의 구조가 단일어냐 복합어냐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더, 두 번째 덩어리는 품사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 건데 불변어, 가변어,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즉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품사 구분할 줄 아는 거. 마지막으로 의미와 표기에 관한 게 3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단어라는 금메달 단원에서 크게 3가지 단어의 구조 분석할 줄 아는 거, 두 번째 품사에 대한 정보 아는 거, 세 번째 단어의 의미와 표기에 대해서 아는 거. 됐죠? 자, 은메달 갑니다. 문장은요 크게 또 역시 3가지. 첫 번째 문장 성분,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알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성분. 두 번째 문장의 구조, 그래서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 견문장 말이에요. 혼문장 말고 견문장들 요거 5가지, 요거 2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3교시 때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문법 기능이에요. 그래서 종, 높, 시, 피, 사, 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종, 높, 시, 피, 사, 부
이렇게 6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단어는 얕은 화자, 깊은 언어에서 제 19강, 10강, 11강, 12강까지 해서 개념 정리, 총정리 완벽하게 다 하고 13강에서 문제 풀이했고, 수특 화자건으로 공부할 학생들은 19강, 제 19강. 그 다음에 요 문장, 은메달 단어는요, 개념 강의 얕은 화자, 깊은 언어에서는 14, 15, 그 다음에 16, 17 강에서 정리하고 18강으로 문제 풀이했고요. 수특 화자건 강의에서는 제 20강에서 총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국어사인데요. 이건 간단해요. 고대, 중세, 근대 국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중세 국어. 그래서 표기, 의문, 문법, 어휘, 표기, 의문, 문법, 어휘, 표기, 의문, 문법, 어휘를 각각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 고대 국어와 근대 국어를 공부해 놓는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요, 이 얼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랑 함께 문법 공부하면 누차 강조하는 가장 처음 끼워야 될 단추에 해당되고요. 문법 공부에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자, 여러분, 요거 있죠?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2교시, 3교시 오늘 수업이 이어질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하시고요. 1교시의 이벤트 당첨 학생은요,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 2명이었어요. 두구두구두구. 김별연 학생과 전별진 학생이 있었는데요. 전별진 학생 나중에 사동접사라는 거, 이희 그 차이, 높이다 해서 그거 맞춰준 학생이고, 김별연 학생 붙임표라는 거 정확하게 딱 개살구해서 맞춰준 학생이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정말 착잡한데요. 한 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처음에 우리에게 지적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해준 김별연 학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별진 학생 미안합니다. 2교시에 더 분발하시고 전별진 학생 2교시, 3교시에 꼭 이벤트 당첨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EBS 아이디하고 이름을 저 주소로 김별연 학생, 저 붙임표 맞힌 학생이에요. 와, 끼악! 메일 보내주시면 EBS에서 우편으로, 택배로 이걸 집으로 우송해드립니다. 선물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교시 끝났고요. 2교시 이제 긴급 처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가진단이 끝났다면 개념 보충하고 문제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2, 3교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매점 갈 시간 없어요.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2교시, 저도 바로 올 거라고 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2교시에서 만나죠. 안녕.